제가 2년 전에 이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때 저는 처음 여기를 참가를 했었는데 정말 굉장히 무슨 교회 부흥회 온 것처럼 너무나 뜨거운 열기가 있어서 굉장히 감명 깊게 참가를 하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방 이사님께서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늘 이런 조사를 얘기를 할 때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조사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는 미디어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방송이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미디어일 때도 우리나라 같이 KBS 이렇게 공영방송사라는 게 있어서 공공적인 비상업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계속 노출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전통이 있는데 디지털 미디어가 돼서 오히려 더 굉장히 미디어가 많아지고 담론이 많아지고 그렇죠? 미디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비영리 단체들 혹은 건강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일정 부분 잘 반영되는 것이 전체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는 아마 재작년에 이 조사가 그러니까 오늘 발표를 드리는 거는 대부분 재작년에 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조사와 금년에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어 왔고 지금 현재 한국의 비영리 단체들은 디지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며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들인가 이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굉장히 미디어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단체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첫 순서로 이런 딱딱한 양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를 드리는 것은 아마도 저는 재단 쪽에서 그런 계산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 종일 나의 미디어 활용, 우리 단체의 미디어 활용, 또 이런 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개별 단체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는 잘 알고 계시지만 한국 비영리 단체가 전체적으로 어떤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의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단체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큰 판에서, 큰 틀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시면 그냥 숫자들을 들으시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몰입도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일단 이게 서베이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이 조사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떤 취지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키포인트를 중심으로 이번에 저희가 발견을 했던 주요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들이죠. 한국은 만 6세 이상의 국민들 중에서 인터넷을 80%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기기 보유율도 42.9%나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이미 66%의 사람들이 모종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보유율과 활용률을 가진 나라에 살고 있고요. 미디어를 쓴다라는 거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가 혹은 우리의 아이디어나 우리의 인식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세상하고 현실 세상하고 우리는 늘 굉장히 넘나들면서 사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미 우리는 미디어에서 라이프를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정해진 사람이 아니라도 모두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스팅을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유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가 돼서 굉장히 활발한 어떤 사회 활동이 미디어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 오디언스와 시민사회라고 얘기를 할 때 시민과 어떤 상업적인 영역에서의 소비자와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를 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모두가 동시에 미디어 이용자이자 소비자이자 시민이자 동시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 안에서 어떤 프레젠스를 갖느냐, 단체의 어떤 존재감을 알려주는, 미디어 안에서 표현하지 않으면, 미디어 안에 문패를 달고 있지 않으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결국은 공중에게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가치를 돌려주는, 그 공중과 얼마나 소통을 하고 얼마나 내가 많은 파이프들을 튼튼하게 많은 저변이 넓은 사람들하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비영리 단체의 어떤 존재를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이 변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대화하는 방식과 자기 생각들을 공유하는 방식이 변한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같이 살아 숨쉬어야 되는 역할이, 오히려 영리단체나 다른 어떤 공공단체에 비해서 비영리단체들이 훨씬 더 이런 공공의 미디어 활용 안에서 숨쉬면서 같이 움직이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다가오느냐, 당연히 디지털 미디어가 등장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비영리 단체든 자원이 부족하든 돈이 부족하든 사람이 부족하든 훨씬 더 이전보다 절감된 커뮤니케이션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너무나 가시적인 그 혜택이죠.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미디어에 업데이트된 미디어 환경 안에서 잘 적응을 하면서 비영리 단체를 한다라는 거는 꼭 내가 공중에게 다가가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우리 단체의 취지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미디어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조직 활동이 훨씬 더 유연해지는, 그렇죠? 어떤 비영리 단체라는 게 대부분 어떤 물적인 대단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사람끼리의 네트워크로 진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미디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응집력을 다질 수 있고,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지지하는 공중들에게 계속해서 대화하는 사이, 그렇죠? 친한 사이라는 게 결국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외부 공중과 단체와의 사이의 충성도가 유지되다 보면 높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충성도 있는 공중과 나와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지다 보면 조금씩 저변이 확대되는, 특히 소셜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확산성 있는 미디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각 회원들이나 나를 지지하는 공중들과 갖고 있는 건강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것이 결국은 굉장히 저변을 확대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은 미디어가 등장을 하는 시기일수록 특히 비영리 단체들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우리 단체의 존재감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큰 틀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저는 정말 어떤 하시고 계시는 다른 일만큼이나 중요한 모든 일들의 토대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작년과 마찬가지로 500개의 비영리 단체를 뽑아서 웹 서베이를 했고요. 조사 대상은 그 단체에서 미디어 활용을 주로 담당하시고 있는 실무 중에서 그 실무자가 여러분 있다면 리더에게 질문을 했고요. 만약에 딱 전담을 해서 미디어를 다루시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이 되시는 분이 조사를 대답을 하시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500개의 단체가 전국에서 표집이 되었고요. 어떤 분야를 하고 계시는지, 규모가 얼마나 큰지, 또는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계신지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능하면 분포가 되게끔 조절을 해서 500개의 비영리 단체를 조사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요새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중간적인 영리 단체와 비영리 단체의 중간적인 어떤 조직의 형태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를 추적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는 약간 탐색적인 걸로 50개 정도만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비영리 단체 500개의 서베이를 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보고서가 웹에 올라가고 출판이 되면 거기에는 50개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 정보도 들어있을 테니까 더 자세한 정보는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비영리 단체들은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약간 자신이 없어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갭 자체는
더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뭔가 어떻게 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는 그런 데이터이죠. 우선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단체 외부와의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 대외 홍보 활동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주로 하느냐를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안에 보이시는 하얀 그래프가 2년 전 조사에서 나왔던 수치들이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도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종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대외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어떤 그 이벤트냐, 어떤 거를 알리고 싶으냐, 내가 어떤 타겟에게 도달을 하고 싶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지고서 조절을 하고 사용을 하시고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전통적인 수단 혹은 그러니까 그 1대1로 연결이 되는 수단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요. 문자 메시지, 정기 간행물,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여전히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홈페이지 이용률, 이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한 가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분야는 여전히 굉장히 그 홈페이지하고 문자 메시지 활용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비영리 단체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더 역점을 두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게 대답이 새로운 회원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열의들이 있으셨는데, 문자 메시지를 활용을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잘 갖추고 내가 어떤 자리를 잡고 디지털 공간에 내 있는 것은 사실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미 나를 알고 있고 이미 어떤 모종의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도달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새로운 오디언스를 유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미디어 전담 인력, 이거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블로그 따로, SNS 따로가 아니라 블로그에 올린 글이 홈페이지로 정리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글이 SNS로 확산되기도 하고 공유되기도 하고 이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담 직원이 한 분 계셔서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을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디어 전담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약간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2년 전에 비해서 저희가 욕심을 냈던 것만큼 미디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는 단체의 숫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전담 인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전반적으로는 특히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더 2년 전보다 다양한 어떤 홍보 활동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결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담 인력 한두 분이서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것이 또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은 디지털 미디어가 가진 확산성이나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것은 홈페이지는 2년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잘 활용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체 도메인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카페의 형식으로 어떤 홈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래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다종다양한 기능을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하시는데 아마도 홈페이지를 여러 가지 채널을 쓰시는 단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홈페이지는 내 정보 저장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다 축적해 놓고 어떤 자료를 축적해 놓는 곳 그리고 단체 소식을 전달하거나 대외 홍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 저장소를 쓰면서 어떤 공지사항을 끊임없이 올리는 그런 어떤 정말 내 집,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2년 전 조사에서는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홈페이지를 갖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내 얘기를 하는 친구보다는 사실은 항상 내가 하는 얘기들을 잘 귀 기울여주고 듣는 친구들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단체와 공중이 관계를 갖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좋은 정보를 올리고 예쁜 정보를 올리고 눈에 잘 띄는 정보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홈페이지에 별거 아닌 문의가 들어왔을 때도 금방금방 답해주고 성의 있게 연락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단체가 나랑 뭔가 관계를 맺고 싶은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얼마나 업데이트 하시냐, 게시판에 문의가 올라오면 얼마나 금방 답을 달아주시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약간은 증가한 2년 전보다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홈페이지를 사실 업데이트하는 빈도 자체는 2010년 결과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어요. 50% 이상의 단체들이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기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개편하시는 걸로 나타났고요.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을 어떤 문의가 들러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냐라는 말에는 40% 가까이가 매일 답변을 한다. 그 다음에 2,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꽤 괜찮은 주기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몰아서 답변을 하신다는 단체도 20% 정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떤 단체에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올렸을 때에는 되게 자기가 어디다 포스팅 해놓고도 자기가 자꾸 들어가 봐서 막 클릭수 올라갈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가 뭐를 올렸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굉장히 궁금해 할 텐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답을 해주시면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것은 어떤 단체가 외부로 내가 알릴 것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끼리 얼마나 그 내용이 공유가 돼서 결국은 미디어를 전담하는 한 사람만이 어떤 대외 공중과의 소통을 담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 전체가 얼마나 능동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되고 서로가 모두가 능동적인 커뮤니케이터가 됨으로써 조직의 연계성의 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게시판에 어떤 질문이 올라왔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상호작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온 외부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희망적으로도 굉장히 대부분의 단체들이 문의 게시판에 외부로부터 어떤 정보가 유입이 됐을 때 직원들끼리 공유를 한다라는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죠.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자료를 제공을 한다든지 사진을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어떤 정보 저장소 같은 역할서부터 트랙백 기능, 퍼가기, 태그, 다국어도 지원해야 되고 소셜 댓글도 가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이게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거를 큰 카테고리로 4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묶어봤거든요. 첫 번째가 정보 저장소와 제공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서로 질의응답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매개된 대화를 나누는 상호작용적인 기능이고요. 소셜 댓글이나 트랙백이나 퍼각이나 태그 같은 것이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확산형 기능이라고 보고 다국어를 지원한다든지 접근성을 놀리기 위한 걸 접근성 기능이라고 봤을 때 딱 한눈에 보기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활용도까지, 상호작용까지는 굉장히 이제는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계신데 홈페이지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거나 특정한 이벤트가 관심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얻은 정보들을 개개인이 이제는 모두 다 디지털 미디어에서는 개개인이 모두가 이용자이자 생산자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다른 쪽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형 기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다지 활발하게 쓰이고 있지 않아서 이러한 점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체명 계정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에서도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신 거하고 조금 유사한 결과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커뮤니티 목적이나 홈페이지 목적으로 카페나 블로그, 페이스북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번 조사에서는 2년 전과는 달리 소셜미디어 계정을 단체 명의로 가지고 계신 단체도 26%나 됐고요. 모금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확산형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을 한다든지 혹은 뭐 클라우드 서비스나 자료 공유, 사진 공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확산, 공중에게 확산뿐만이 아니라 사용하시기에 따라서는 조직 내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 서비스는 아직 단체 명의로 개설이 돼서 활발하게 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점을 상대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년 전에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할 때도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비영리 단체에게 줄 수 있는 보완적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미디어 채널에다가 부가적으로 쓰였을 때 굉장히 보완적으로 효과를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실망스럽게도 굉장히 미미했었거든요. 금년에는 그래도 26%의 비영리 단체들이 이미 그 비영리 단체의 계정을 가지고 있었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둘 중 하나라도 이용을 하는 단체의 비율이 26.2%로 나타나서 이제 막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채택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지금 현재 소셜미디어를 가지고 계신, 계정을 가지고 계신 26.2%의 비영리 단체들은 대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당연히 단체에 대해서 알리고 새 소식을 올리고, 왜냐하면 굉장히 일회성이지만 확산성이, 그 소셜미디어의 특징이 어떤 사람, 그러니까 확산을 해나가는 범위와 속도가 다른 여타의 이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미디어 서비스보다 확산의 규모와 속도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한 매체이기 때문에 새 소식을 알리거나 단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때그때 알리는 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계셨고요. 관계 유지를 위한 관계 형성 메시지. 그러니까 뭐 서로 힘내자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이런 거를 하는데 참 뿌듯하다라는 어떤 감정의 표현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소셜미디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처음 어떤 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꾸준하게 관계는 유지가 되지 않으면 와야 되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가고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유지를 해서 처음에 어떤 맺어졌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셜미디어는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쓰기에 굉장히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3.7%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까지 주요 결과들만 짝짝짝짝 보여드렸는데요. 대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담 인력 약간 증가했고요. 정보와 기기를 갖고 어떤 하드웨어를 갖고 있느냐도 사실 발표는 해드리지 않았지만 2년 전에 비해서 약간 증가했어요.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다종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2년 전보다 조금씩 더 활발한 단체 외부 공중과의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셨고요. 소셜미디어를 실제로 활용해서 채택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2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홈페이지 보유율 자체는 뭐 워낙 높았기 때문에 별로 변화가 없었고,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는 빈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는 없지만 단지 좀 더 공유형, 확산형 이런 채널들을 좀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웹 2.0을 지나서 요즘은 막 웹 3.0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홈페이지의 활용을 중시하면서 이제 막 소셜미디어에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그런 전체적으로 2.0 단계로 막 진입한 단계에 위치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활용은 증가하고 문자나 이메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확산성은 낮고 소셜미디어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그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2010년에 조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단체가 외부와의 소통을 잘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저 어렸을 때는 PR이 뭐야? 그러면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걸 안 읽는 게 PR이다. 뭔가 숨겨야 될 거는 숨기고 알려야 될 건 열심히 알린다.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생각이죠. 어떤 단체가 있고 우리끼리 뭐를 하는데 그게 그냥 밖으로 예쁜 것만 나가는 거,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떤 미디어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도구적으로 잘 활용해서 바깥으로 어떻게 나의 예쁜 모습을 보일 것인가 라는 것보다는 얼마나 참 나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바깥과
바깥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변하고 우리 조직 자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보다 더 뭐랄까 토탈하게 건강한 어떤 조직의 모습,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서 건강한 어떤 비영리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내적으로 과연 소통이 잘 이루어지느냐, 외부적으로 소셜미디어 채택하고 뭐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고 홈페이지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단체가 외부 공중과 활발히 하는 만큼 우리 내부에서도 피들이 잘 돌고 우리 외부의 정보가 우리 내부에 더 건강하게 들어오고 우리 안에 참 모습들이나 고민들이 외부하고 진정하고 소통을 할 때, 그때 그런 어떤 아이디어란 상태여야지만 이 사회 안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정말로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뿌리박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외적으로 어떤 홍보 활동을 하느냐, 얼마나 잘 알릴 것이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 자체가 순환이 잘 되고 있느냐를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내적으로, 그래서 우선 바깥의 집단하고 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단체 내에서의 어떤 정보 공유,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내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부서에, 여러분 단체에 있는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정보를 공유를 하느냐. 우리가 생태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회도 생태계고요. 조직도 생태계이기 때문에 다 각자가 살아 움직이죠. 각자가 생각도 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지 하나의 조직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서로의 다른 활동과 다른 생각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의 조직이라는 형태로 묶어주는 것은 만나서 대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떠올렸던 것들을 남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내 소통의 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단체들이 제일 많았죠. 38.6%. 그런데 반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정기적으로 별로 이렇게 모여서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를 합했을 때 40%가 넘는 단체들이 내부적인 공유가 그렇게 빈도가 뜨문뜨문 일어나거나 굉장히 성기게 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약간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부르는 간단한 통계이기는 한데, 두 활동에 얼마나 함께 연동을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두 활동이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적으로 소통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단체일수록 외부와의 소통도 굉장히 원활하고 소셜미디어를 채택하거나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활동도 훨씬 더 많이 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그러니까 내부 소통 따로, 외부 소통 따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잘 순환이 되는 단체일수록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원활한 공중관계와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00개의 비영리 단체를 여러 속성별로 샘플을 하기는 했으나 상근자의 숫자의 규모도 다르고요. 당연히 예산의 규모도 다르고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도 다르고요. 내가 어떤 가치를 확산하고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내 단체의 할 일이냐, 자금 모금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게 내가 하는 활동이냐, 아니면 특정적으로 뭐 장애인이나 여성, 어린이 이런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단체 목적별로는 권리 대변을 하는 종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비영리 단체가 가장 미디어 활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상근자의 규모가 커지고 회원들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다종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계셨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 하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내 소통이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비영리 단체들이 미디어 활용도에서 밝혀진 것은 수평적인 집단문화적인 측면에서 뭔가 수평적인 집단주의의 성향이 강할수록 미디어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수평적 집단주의는 수직적 집단주의하고 좀 구별이 되는 개념인데요. 위계적이라기보다는 좀 덜 위계적으로, 하지만 어떤 집단의 목표를 응집해서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조직의 문화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대내적인 소통이 원활할수록,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도 리더들이 미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계실수록 전반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가 확연히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쉴 새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조사 전체 하면서 우리가 어떤 레슨을 얻었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아까도 제가 디지털 미디어는 서로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그 연계성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부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우리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 활동이 큰 틀에서 어떤 것이 주요 채널이고 그 주요 채널들 간에 어떻게 연관돼서 사용을 되고 있다라는 어떤 큰 비전이랄까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으셔서 여러 개의 미디어를 잘 활용을 하시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는 내 대문이고 정보 저장소고 그래서 정보를 잘 여기다 쌓아두고 새로 관심이 있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거기다가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블로그는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좀 계속 포스팅이 올라오고 막 정신이 없을 수 있지만 조직 내부적으로 각 사업부에서 했던 아이디어들이나 생각했던 것들을 그때그때 올리고 공유를 하고 그래서 일종의 블로그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기지 같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NS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들 중에서 공중에게 관심이 있는 것들, 시적절한 것들이 그때그때 널리 확산이 되는 그래서 정보 확산기와 정보 생산기지와 정보 저장소 뭐 이런 어떤 그 단체에서 하시고 계시는 일에 따라서 개별적인 미디어 채널을 어떻게 기능적으로 구분을 할 것인가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이것들끼리의 연계 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새는 다 소셜미디어의 확산, 채택 이런 걸 생각을 하시지만 분명히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서비스들이 나오고 몇 년 후에는 또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는데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 특정한 속성이 강조된 미디어나 서비스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이 큰 그림 안에서 어디에 위치시킬 거고 어떤 거하고 연계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을 금방금방 판단을 하시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 단체의 지금 미디어 활용의 큰 그림 하에서는 이거를 얼마나 빨리 채택하는 게 좋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누가 전담을 하면 좋겠다든지 이것이 큰 그림 하에서 기획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게 뭔가 좀 발전적으로 계속 그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미디어 채택하는 건 단순히 어떤 기술을 채택을 해서 잘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릴까라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조직이 어떻게 소셜미디어에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과연 소셜화되고 있느냐 우리가 체질 개선이 되고 있는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만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미디어 활용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인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리더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뭐 불통형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위계적이고 불통적인 어떤 조직 문화를 가진 단체가 저는 미디어 활용을 잘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죠.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는 굳건하게 의지를 가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해야 되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 하고요.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죠.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좀 어려우셔도 많이 리더들이 쓰셔야지만 그 조직 안에 전체 조직원들이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대내 소통이 원활한가를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대내와 대외가 따로 노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디지털 미디어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전담 인력이 풀타임이건 파트타임이건 전담 인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채널들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되겠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고요. 전통적 미디어도 여전히 중요하죠. 신문에 나가거나 뭐 짧게 보도가 되거나 왜냐면 그 소셜미디어 따로 블로그 따로 인터넷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그런 데서 생산된 메시지들이 계속 리사이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전통적 미디어의 노출이나 이런 것들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고 제가 내려가기 전에 소셜미디어 채택에 관련해서 해외 비영리 단체들하고 우리 단체들이 어떤 다른 접근법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싶었어요. 소셜미디어 채택을 위해서 해외 비영리 단체들, 주로 북미에서 조사가 된 것인데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큰 틀에서 비전하고 전략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한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직의 상부에서부터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둬서 처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를 누가 쓸 것이고 어떻게 담당을 할 것이고를 정하는 순서대로 소셜미디어의 채택을 접근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 조사의 결과 소셜미디어 채택과 관련해서 뭐에 신경을 쓰시냐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누가 할 거냐, 인력 배정 먼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니터링 하시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조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래서 뭔가 뭐 외국계 다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큰 틀에서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하는 것들이 조금 앞으로 다양한 미디어가 나오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건강한 비영리 단체의 소통 능력을 유지를 할 때 굉장히 그 유념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의 순환이 원활해야지만 그 건강한 조직이 사회 안에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순환이 잘 되는 개인이고 우리 단체가 이 안에서 굉장히 순환이 잘 되는 건강한 단체일 때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서 굉장히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